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하민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국민 생선이었던 명태를 아시나요? 예전에는 아주 흔한 생선이었는데 현재는 대부분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북어, 황태, 코다리 등 다양한 음식 재료로 이용되는 명태는 더 이상 우리 바다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무분별한 명태 잡이로 명태의 수가 줄었다는 것, 즉 노가리를 많이 잡아서 명태씨가 말랐다는 것인데요. 이 설명은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지만 확실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명태 어종의 감소인데요. 바다의 수온 상승으로 명태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과학자들도 여러 가설 중 지구온난화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태는 냉수성 어종으로 수온이 1에서 10도씨 정도인 차가운 바다에서만 서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온도가 많이 높아진 동해안은 더 이상 명태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따뜻한 곳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는 동해안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횟감으로 인기가 좋은 방어가 최근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원래 방어는 따뜻한 남쪽 제주도에서 많이 잡히는 물고기였지만 최근에는 동해안 북쪽에서도 많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았을 때 해수 온도 변화와 어류 석수지의 변화는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가설과 마찬가지로 저는 물고기 어획량의 변화를 지구온난화와 연결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랫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수행한 연구를 활용하여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할 내용은 해수의 온도 변화와 물고기 어획량의 변화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번 시간에 탐구할 자료는 Science Friday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검은 바다 농어와 랍스터 이야기를 토대로 데이터를 통한 탐구를 알아보겠습니다. 뉴잉글랜드는 미국 북동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주들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는 바닷가재로 유명한 메인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많은 어부들은 바닷가재를 잡으며 생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바닷가재 통발에 검은 바다 농어가 많이 걸려드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은 바다 농어는 어린 바닷가재를 잡아먹는 대표적인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재 어부들은 검은 바다 농어가 늘어남에 따라 매우 큰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검은 바다 농어는 오래전 노스캐롤라이나와 델라웨어 해안에서 발견되었으며 롱아일랜드 북부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롱아일랜드 북쪽에 있는 미국 해양대기 관리처의 연구선이 오래전부터 잡힌 검은 바다 농어의 양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토대로 검은 바다 농어의 포획량 변화 과정을 확인해 볼까요? 롱아일랜드 북부에서 과학자들이 잡은 검은 바다 농어의 양은 최근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포획량이 줄어든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점점 양이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0년에서 70년대와 비교하여 2000년에서 2010년에 더 많은 검은 바다 농어가 잡혔나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점의 값을 활용하여 평균으로 나타내면 알 수 있습니다. 평균값이 2000년대가 더 높은 것을 수치를 구하지 않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값을 요구한다면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른 데이터를 좀 더 확인해 봅시다. 해당 영상은 핀스키 등의 과학자들이 2013년에 사이언스에 발표한 자료를 오션 어댑트를 사용하여 생성한 연속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가을에 미국 북동부 지역의 검은 바다 농어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영상을 보면 1969년부터 2015년까지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빨간색 부분은 검은 바다 농어의 분포가 많은 것을 의미하고 파란색 부분은 검은 바다 농어의 분포가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 중간쯤에 있는 프로비던스와 하트포드의 해안선을 보면 검은 바다 농어의 분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검은 바다 농어의 이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속된 자료를 글로 설명해 볼까요?
또 그 결과를 해석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탐구의 결론은 검은 바다 농어의 서식지가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왜 검은 바다 농어가 북쪽으로 이동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탐구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과학자의 탐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 베카 셀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카 셀든은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배에서 어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생태 지도를 만들고 수학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해석하면서 검은 바다 농어의 개체수가 어떻게 이동하고 어디로 가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베카 셀든의 팀은 모집단의 데이터에서 일부를 수집하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바닷속의 모든 물고기를 채집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추론 가능한 만큼의 표본을 수집하여 연구를 수행합니다. 다행히 연구기관에서는 오래전인 1960년대부터 매년 봄과 가을에 북대서양에서 물고기를 잡아 표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다음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표본을 채취한 바다의 온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의 종류, 크기, 나이 등의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표는 셀든이 1980년대 봄에 조사된 대서양 대구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서양 대구가 잡힌 곳은 검은 점이 있으며 그곳의 해수 온도는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대서양 대구가 어떤 온도에서 서식하는 물고기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대서양 대구가 잡힌 지역의 해수 온도, 잡힌 지역의 수, 전체 지역의 수, 그리고 전체 지역에서 대구가 잡힌 지역의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표는 왼쪽의 지도를 바탕으로 나타낸 것과 다른 형태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지도는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좋으며 표는 정확한 데이터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좋습니다. 다음은 대서양에서 주로 잡히는 물고기와 각 물고기의 서식 온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수면의 온도 변화에 따른 물고기 서식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해수의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고 가정하고 다음 질문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 봅시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물고기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식지를 얻거나 잃을 것인지 예상해 보기. 대서양의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면 물고기가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예상해 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의 선호 온도 범위와 물고기의 이동은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기입니다. 물고기의 최적 서식 온도 정보를 활용하여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지도에는 각 위치별 해수의 온도가 색깔과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6가지 물고기가 대략적으로 어디에 분포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물고기의 최적 서식 온도를 고려하여 대략적인 분포 지역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셀든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의 해수 온도 변화 데이터와 다양한 문헌을 토대로 해수 온도의 변화를 예측하여 다음의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해수 온도 변화 그래프를 바탕으로 각 물고기의 서식 지수의 변화를 예측해 볼까요? 셀든은 해수 온도 변화에 관한 모델을 바탕으로 해수 온도 변화를 예측하고 물고기 서식의 최적 온도 정보와 해수 온도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물고기 예측운의 서식지 변화를 예측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셀든의 연구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동안 축적된 해수 온도 데이터, 물고기의 최적 온도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과학적 설명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랍스터 통발 속에 검은 바다 농어가 자주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생성된 의문을 해결하고 미래 물고기의 서식지를 예측하는 과학 탐구를 하였습니다. 물고기가 선호하는 온도에 대한 데이터, 해수의 온도 변화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 우리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탐구가 가능한 것은 오래전부터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오랫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가치와 그 의미도 함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어종 변화 데이터 활용 탐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